안녕하세요. 박마르의 뉴욕 공감사상의 박마르입니다. 오늘은 기획 특집으로 디짐시아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짐시아 통장은요, 취약계층 아동에게 꿈과 자산 형성을 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디짐시아 통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무 회장님, 그리고 롯데마트의 조혜진 매니저, 그리고 당사자입니다. 이종진 씨, 그 다음에 당사자 이태양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회장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복지 TV 측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고 우리 디딤시아 통장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혜진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마트 사회공헌을 담당하고 있는 조혜진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쪽에 있는 우리 당사자분들입니다. 이종진 씨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종진이라고 하고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대학생 이태양이라고 합니다. 야. 반갑습니다. 20살 대학생 이태양 씨. 부럽습니다. 네. 그리고요. 사실 이거 뭐 우리 디딤시아 통장에 대해서 오늘 좀 기획 특집으로 첫 번째인데, 이 디딤시아 통장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네.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주는 겁니다. 통장. 네, 네. 그래서 이제 후원하시는 분이 네. 한 사람당 월 4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은 네. 정부가 1대1로 매칭을 해줍니다. 네네. 그러니까 월 8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돈이 쌓이면은 네. 나중에 이제 성년이 됐을 때 네. 이것을 이제 자립을 하는데 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디딤시아 통장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 아동들은 본인이 돈을 내는 게 아니고 후원자가 돈을 내고 네. 또 정부나 지자체가 거기에 매칭을 해서 1대1로 매칭. 일대일로 매칭해서. 예. 그럼 어릴 때 통장을 만들면 나올 그만큼 때는 이제 목돈이 되겠네요. 많이 쌓이죠. 예. 그러겠네요. 그러면요, 사실 지금 뭐 시청자분들, 그런 통장이 있었어요? 모르는 분들은, 그러면 저 통장을 어떻게 가입할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가입해야 되나요? 가입을 한다기보다도요. 네네. 어려운 여건에 있는 이제 청소년들에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이 네. 최우선 대상이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저소득층, 네네. 그 중에 특히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 네네. 이런 분들한테 그 자녀들한테 네. 이것을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우리 시설에 있는 우리 친구들, 예. 그다음에 또 저소득층 자녀분들 네. 다 할 수 있는 조건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이게 통장을 만들어서 바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통장을 만들면 어떻게 사용하나요? 18세가 될 때 네. 자립하는 명목으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교를 간다 그러면 네. 대학교 등록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네. 또 창업을 한다 그러면 창업 자금도 될 수 있고 네. 또 뭐 결혼을 한다 그러면 결혼 자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립 기반 네. 형성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이 네, 디딤시아 통장을 다양한 곳에 쓸 수 있는 목돈이 그렇죠. 마련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우리 그 롯데마트의 지금 사회공헌 우리 매니저 맡고 있는 우리 조혜진 매니저님. 네. 근데 이거 우리 이거 자산 형성 사업 외에도 또 롯데마트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디딤시아 통장 외에도 저희는 네. 실제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육성을 해서 실제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 지원 프로그램들을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재능 꿈나무 육성 사업이라고 롯데마트 드림캐쳐스라는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조금 잠깐 더 설명을 좀 드리면, 네. 그러면 어떤 분야에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참여할 수 있나요? 일단 실제적으로 음악에 열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친구들은 누구나 다 대상이 가능하고요. 네. 근데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네. 시설 그리고 아동복지센터 이렇게 시설에 있는 친구들이 1순위로 네. 이제 선정이 되고 그 외에도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네. 계층까지 또 지원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요, 디딤시아 통장이라든지 뭐 롯데마트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드림캐쳐스 외에도
또 다양한 사업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업이 있나요, 회장님? 그래서 이제 이 청소년들이 이제 자립을 하려면 네네. 돈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맞춤형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롯데마트의 이제 드림캐쳐스는 이제 음악에 소질이 있는 네. 청소년들한테 네. 저희는 이제 통장을 주지만은 네. 롯데에서 이런 청소년들한테 음악 이제 선생님을 대주고 네. 여러 가지 음악적인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디딤시아 통장하고 네. 이런 이제 맞춤형 이런 사업하고 연결이 되면 네. 시너지 효과가 나서 그렇겠네요. 학생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디딤시아 통장 외에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연계성, 멘토링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정말 꿈과 또 자선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요. 오늘 당사자 두 분을 모셨는데 바로 좀 전에 인사했던 이종진 씨, 이태양 씨인데 이 두 분이요. 이 디딤시아 통장을 만들어서 지금 꿈을 좀 키워가고 있습니다. 한 분은 지금 창업을 하셔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한 분은 정말 열심히 음악을 해서 지금 대학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종진 씨, 이분이 어떤 꿈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은 이종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는 아니고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살았고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기도 하고 저의 좌우명이기도 한데 이제 남의 눈에 티끌보다 내 눈에 대들보를 보자라는 좌우명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조금 적게 하고 남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되고자 이런 좌우명을 정했고요. 저는 28살이고요. 지금 청년 창업을 해서 지금 열심히 IT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저는 다른 시설에 있는 친구들과는 조금 다르게 가족들과 함께 자랐고요. 그리고 저희 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족과 함께 중학교 때까지 저는 시설에 살지 않았었고요. 중학교 때부터 시설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경주에서 태어났고 저는 4살 위에 형과 그다음에 화목한 가정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어린 시절에서 불행했다라고 생각되는 점은 저는 남들과 다르게 조금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심장이라는 곳이 좀 안 좋아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판막 수술을 했었고요. 그 이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병원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학교 시절이 지나고 나서 가족이 조금 가정 형편이 안 좋아지면서부터 부모님과 헤어지고 그때 이제 저희 큰 형이 이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찾아서 시설을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좀 드문 케이스기도 하고 저희 시설에서도 저처럼 이런 케이스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화목한 과정에서 살았지만 사회에서 제일 약한 곳으로 제가 찾아간 경우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등학교 때 수술을 하고 지금도 이제 조금 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고요. 두 번째 죽음의 고비라는 타이틀을 잡았는데 이건 뭐냐면 제가 자립을 했을 때 중학교 때 시설을 들어가고 그다음에 만 18살이 됐을 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이제 디딤시아 통장과 그다음에 이제 자립정착금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퇴소한 지가 거의 10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자립정착금도 200만 원 그리고 디딤시아 통장 금액을 가지고 서울에서 고시원 생활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LH라는 제도가 생겨서 그때부터 지금도 LH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을 서울에서 나오고 취업을 하면서부터 두 번째 고비가 왔던 이유는 제가 심장이 다시 안 좋아져서 창업을 하기 전에 직장을 다닐 때 이제 한번 쓰러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병원에 갔을 때 뭐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때 당시 정말 운이 좋게 제가 입원하자마자 기증자분이 나타나셔서 제가 이제 심장 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사실상 저는 혼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도 한 1억 원 정도가 넘게 들었지만 이제 사회공헌팀과 함께 이제 자립 아동 지원단 이런 부분들에서 다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계속적인 투병 생활을 했었고요. 뭐 한 달에 약을 30알, 적게는 하루에 30알 정도를 먹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 23살이었고요. 제가 이때부터 조금 많이 제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사명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형의목 그리고 40대에 기증을 해주신 분 그리고 제가 지금 20대를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 가지 책을 읽기 시작을 하고 안 하던 여행을 다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자립아동에 제가 자랐던 사실 저는 4년 정도밖에 이제 자립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시설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기억이 제일 크고 그때 도움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들어가서 보험 영업이라는 것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실적이 좋아서 외국 여행도 가보고 정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습니다. 저는 IT를 전공을 했고 IT 회사를 3년 넘게 다녔었고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너무 IT를 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업직으로 돌아섰고 나름 보험회사에서 부지점장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립아동들을 조금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사진은 심장이식인들 모임입니다. 심장이식인들은 아직 국내에는 1000명도 안 되는 인원이고 사실상 생존하신 분들은 한 8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제가 20대 중에 심장이식을 한 거의 제가 한 500명이 되지 않았을 때 수술을 했기 때문에 잘 이겨냈고 그때부터 이제 자립아동을 위한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꿈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기 전에 사실 제가 창업을 한 번 더 했었습니다. 자립아동을 위한 자립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창업을 한 번 했었고요. 그 이후부터 저는 이제 사회봉사활동으로 이제 자립아동단의 이제 강사단에 소속이 돼서 지금 한 5년 넘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립을 하기 전에 시설 생활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시설을 들어갔고 제가 시설을 나옴으로부터 정말 많은 행복을 받았고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그런 친구들을 지방에 있는 뭐 목포든 그다음에 광주든 어디든지 찾아가서 시설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행도 다니고요. 요새는 작년에는 청와대 초청이 돼서 이제 자립아동들을 위한 법안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아동복지 유공자라는 큰 상도 장관상도 받았고요. 그 이후부터 저희 회사를 이번에 창업을 하면서부터 자립아동들을 위한 좀 회사를 만들고 그런 문화를 또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립아동들을 조금 채용을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예비 인가를 받으려고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28년을 살았지만 5년 전에 수술을 하고 나서부터 많은 것들이 바뀌어서 지금 저희 회사는 온인슈어라는 회사입니다. 온인슈어라는 회사인데 저희만의 문화인 온데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이제 보육원에 봉사를 갑니다. 그리고 봉사를 가지 못할 경우에는 저렇게 이제 기증을 해서 친구들이 필요한 뭐 에어컨을 달아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모두 제 뜻을 잘 따라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해줘서 지금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보험사를 다니면서 금융을 공부하고 이제 증권사를 다니면서 그런 자립아동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재무 교육이라고 생각이 돼서 정기적으로 아동자립지원단에서 재무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자립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LH를 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는 목포에 내려가서 이렇게 강의를 했었고요. 지금은 처음에는 이제 시설 아동들만 국한돼서 했었는데 요즘은 그룹홈이라든지 위탁가정 친구들도 같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고마웠던 사람들은 제가 퇴소한 원이 이제 부산에 있는 희락원입니다. 희락원이라는 원 자체에서 제가 퇴소를 했고요. 제가 지금 전적으로 많은 후원을 하고 저희 회사가 후원을 하고 있는 부산의 난강원이라는 시설에 대해서 많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자립지원단에서 제가 활동을 하면서 아동자립지원단도 사실 제가 수술 후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제일 오래됐고 그런 친구들을 이제 같이 또 꿈을 위해 사랑개비 서포터즈라는 거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립아동들을 돕는 그런 서포터즈를 만들어서 지금 전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시 뛰는 심장으로라는 심장이식 환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장기 기증 문화의 날에 항상 참석돼서 이제 수혜자로서 이제 기증자의 가족분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도 사실 심장이식 환우회에 제가 초대가 돼서 또 이제 이런 또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자립을 하고 잘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적은 자립정착금이랑 디딤시아 통장을 가지고 와서 고시원에서부터 생각을 했었지만 저는 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봉사를 하고 그리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좌우명을 가지고 좀 친구들과 많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았고요. 이 정도로 제 히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니 근데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서상무 회장님도 감동하신 것 같아요. 이 당당한 모습이 너무 좋지 않나요? 네? 내가 들은 얘기 중에서 가장 네. 감동적인 것 네. 같아요. 어려서 이렇게 형님을 잃고 네. 또 부모하고 헤어지고 네. 그러면서 심장 이식 수술이라는 게 그 대단한 그렇죠. 수술 아닙니까? 네. 그걸 다 견뎌내고 네. 거기에 더해서 지금은 이제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강한 의지와 네. 또 나눔 정신을 갖게 됐는지 네. 정말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아까 본인의 어떤 좌우명 같은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남의 눈에 티끌보다는 내 눈에 대들보를 보자라고도 얘기했고 그 마지막에 심장이 뛰는 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 와. 근데 사실 솔직히 본인이 갖고 있는 과거를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네. 우리 종주 씨는 어떠세요 지금?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는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 저는 조금 시설 생활을 안 하다가 들어갔던 경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많이 느낀 게 친구들이 과거를 좀 부끄러워하는 경우들도 네. 있어서 제가 활동을 하면서 그런 걸 일부러 더 노출을 많이 시키고 제가 취업을 할 때도 저는 많은 플러스 요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친구들을 많이 밝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인터뷰도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좀 사회에 나왔으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 종진 씨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과거를 다 오픈하고 네네. 또 이 모습을 보면서 후배들도 네, 당당한 그렇죠. 모습으로 사회 참여를 원하시는 거고. 네. 근데 또 뭐니 해도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 디딤시아 통장을 통해서 많이 더 도움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 계기가 뭐 강의에서도 나왔지만 본인이 실질적으로 도움 받았다는 거 어떤 게 가장 큰 힘이 됐을까요? 제가 자립하던 때가 이제 8년 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자립정착금도 많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자립정착금과 이제 디딤 시합 통장 금액을 합쳐서 네. 저는 사실상 주거 지원을 제일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뭐 서울에 올라왔을 때도 친척 하나 없이 사실 올라왔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적인 자립이 사실 제일 어려웠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때 도움이 좀 많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많이 지금 친구들한테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돕고 싶고 그래서 사실 지금은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큰 금액을 가지고 친구들이 퇴소를 하거든요. 지금은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걸 좀 많이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총진 씨한테 좀 물어보고 네. 싶은 거는 굉장히 이제 당당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네. 어떻게 갖게 됐는지 무슨 종교적인 게 있어요. 어디 누구 멘토가 있어서 누구한테 감명을 받아서 어떻게 그걸 하게 됐어? 네. 사실 제가 네. 서울에 올라온 것도 사실 되게 성공하고 싶었고 네. 그 돈이 없어서 저희 형의 장례도 못 치르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되게 예민했었는데 제가 수술을 받았을 때도 사실 40대 가장의 심장을 받은 거고 그것도 제가 이제 전액 후원을 다 받았었고 네. 그리고 제가 한 2달 넘게 못 움직이고 누워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든 생각이 사실 뭐 돈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좀 많은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강의를 진행을 하고 네. 강사단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좀 약간 크게 변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사를 넘나들면서 네네네. 네.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네네, 받은 게 네. 뭔가 이제 강하게 만들어주고 네네, 맞습니다. 남을 돕고 싶은 네네. 마음이 생겼다 이런 얘기죠.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종진 씨의 강의를 듣고 지금 얘기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요. 이 디딤시아 통장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오늘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작지만은 네. 그게 이제 큰 변화를 줄 수 있고 무슨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옆에 있는 우리 그 후배 이태양 씨는 끄떡끄떡 하면서도 형님이 멋진 것 같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형님이 강의할 때 어땠어요? 예?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네. 20대인데도 불구하고 네. 진짜 생사를 몇 번 드나들었잖아요. 네. 저도 이제 20살인데 네. 굉장히 멋있어 보였고 네. 후배로서
네. 좀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야, 뭐 훌륭합니다. 이 스튜디오가 벌써 그냥 따뜻해지고 예, 공감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 디딤시아 통장 기획 특집으로 하고 있는데요. 디딤시아 통장을 지원하고 싶은 분들, 후원하고 싶은 분들은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디딤시아 지원 사업단에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요, 02-790-0786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예, 우리 그 후배, 예, 우리 디딤시아 통장을 만들고 이제 꿈을 키우고 있는 이태양 씨의 강의를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든 게 서툴지만 꿈이 있는 대학생 이태양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제가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00년 1월 17일에 태어났습니다. 제 아기 때 사진인데 귀엽네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 아이는 3살 때 한 보육시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초까지 시설에서 지내고 이제 나와서 대학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딱히 미래를 생각해 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노는 게 너무 좋고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고 먹고 자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 큰 경험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그렇게 큰 꿈이 없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하면서 살지에 대해서 정해놓지 않고 살다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를 이제 하고 싶어서 축구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축구부에서 열심히 축구를 하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다녔지만 되게 많이 좌절했고 저의 부족한 모습에 이제 축구 선수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1년 만에 안타깝게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문계 중학교에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인문계 중학교에 이제 진학해서 또 다시 큰 꿈이 없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하며 살아야 될지를 고민을 했지만 제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뭘 원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축구를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체육 선생님이나 스포츠 마케팅 이쪽으로 진로를 생각해 보기도 했는데 제 가슴 속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이제 3학년 때까지 뭘 하며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에 진짜 뭘 해도 의욕이 생기질 않고 삶의 목표가 없으니까 되게 꿈을 찾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이제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여름에 학교에서 이제 뮤지컬 오디션 단원을 모집하는 종이를 봤는데 제가 되게 노래도 못하고 뮤지컬이라는 장르도 좀 생소해서 지원을 많이 고민했었는데 이제 뮤지컬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재밌을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에 다행히도 붙게 되어서 뮤지컬 이제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진짜 춤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연기도 하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공연을 올렸는데 공연이 끝난 후 그 사람들한테 박는 박수 그리고 그 박수 속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제가 살아왔던 인생들 그리고 제가 연습했던 순간들이 너무 떠올라서 그런 감정들이 저한테는 너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 충격을 받아서 난 뮤지컬을 너무 하고 싶다. 이제서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걸 찾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뮤지컬 배우를 되기로 다짐합니다. 근데 이제 뮤지컬을 하려면 전문적인 이제 강습이 필요한데
학원비도 너무 비싸고 뮤지컬 쪽 학교도 알아봤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주로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찾아보기도 하고 이미 학원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혼자 연습하다 보니까 너무 한계라는 게 있더라고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되게 좌절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도 꿈을 잃지 않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제 뮤지컬 배우라는 꿈을 가지고 무료 강습을 찾아보거나 되게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꿈을 나아갈 수 있게 해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드림캐쳐스라는 이제 음악 재능 꿈나무 육성 사업을 알게 됐는데 공짜로 이제 드림캐쳐스란 음악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음악을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서 되게 기뻤고 이거 내가 해야겠다 하고 싶다 드디어 이제 내가 배울 수 있는 걸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됐다라는 생각에 서류를 제출해서 오디션을 봤는데 진짜 운이 좋게도 붙게 되어서 1년 동안 이제 노래를 배웠는데요. 노래를 배우면서 느꼈던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배우는 것들이 소중하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배우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꼭 나중에 큰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이 드림캐쳐스를 통해서 더 성장하고 꿈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게 서툴지만 꿈이 있는 대학생 이태양이었습니다. 와. 아니 우리 이태양 씨는 네. 예, 모든 것이 서툴지만 그 멘트가요. 모든 걸 다 감쌌어. 지금 20살의 대학생이잖아요. 네. 예, 이 강의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정말 꿈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오늘. 근데 우리 태양 씨가 아까 그 아이 사진 있잖아요. 갓난아기. 네. 그거 몇 살 때예요, 그게? 그게 한 2살 때, 2살 때? 2~3살 때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서상무 회장님 2살 때 사진 갖고 계십니까? 어디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태양 씨는 3살에 시설에 들어가서 뭐 최근까지 거기 있었는데 오늘 만났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밝고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놀랐는데 아마 이름이 태양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본명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태양? 네. 이태양. 이태양이니까 밝아야죠. 그럼요. 저도 밝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롯데마트에서 드림캐쳐스 작년에 이제 그 창단식 할 때 제가 가서 이제 축사도 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음악을 한다는 게 보통 가정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청소년들이 음악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롯데마트에서 재능이 있는 이렇게 저 청소년을 선발을 해가지고 그거를 단기적이가 아니고 상당히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저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보통 사람의 경우에도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그걸 발견을 해가지고 또 그걸 인정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그 길을 아주 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이 대목에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럼 서상무 회장님의 꿈이 어렸을 때. 근데 저는 서상무 회장님은 사실 뭐 장관도 하셨고 국회의원도 하셨고 지금은 한국의 사회복지를 대표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제 회장도 하고 계시잖아요. 어릴 때 꿈 뭐 했었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요. 경제 정책 전문가가 되는 게 그러니까 뭐 지 형님도 그렇고 지 뭐 매형들은 다 이제 경제 분야에서 하셔서 그런지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 꿈이 그냥 한결같이 계속 이렇게 왔네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이태양 군이 얘기했던 것처럼 드림캐쳐스를 만나면서 본인의 꿈이 이거다.
확실히 이제 마음을 새기고 그리고 준비를 했잖아요. 네네. 야, 그러면서 만났던 게 드림캐쳐스였어요. 네. 이 드림캐쳐스 어떤 겁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아이들이 자기의 재능을 찾는 것도 어렵지만 네.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건들이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네. 사실 이 레슨비라는 게 이게 상상 초월이더라고요. 저도 알아보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 시설 아이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친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친구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매 주마다 전문 레슨 강사님이나 교수님들을 다 붙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네. 주 1회 이런 레슨이랑 그리고 합주. 네. 사실 음악을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합주로 통해서 합도 맞춰보고 하는 게 필요해서 그런 합주부터 콩쿠르를 필요하면 콩쿠르 지원부터 태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에 합격했기 때문에 네. 장학금이나 자립 지원까지도 1년 이상의 장기적인 자립 지원으로 저희가 꾸준하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한국사회복지협의하고 롯데마트 드림캐쳐스 이 사업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같이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나 저 드림캐쳐스 이 사업에 녹화하고 싶다. 네. 근데 이제 자격이 있어야 될 거고 통과되는 그 과정도 있을 건데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 서류를 먼저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저희 네. 드림캐쳐스 소개되어 있는 파트가 있어요. 그쪽 네. 들어가셔서 지원하시는 방법도 있으시고 네. 저희를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해주고 있는 서울 오케스트라고 있는데 네. 이게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서울 오케스트라 홈페이지에도 그 공모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응모를 1차적으로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디션, 네. 실기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오디션 최종 합격하고 이제 그때 이제 인성 면접도 같이 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의지와 네. 열정만 있으면 누구든지 녹화하실 수 있으십니다. 의지와 열정만 있으면 누구든지 노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아, 근데 우리 이태양 군은 좀 전에 강의도 잠깐 했지만 실제적으로 디딤시아 통장도 지금 하고 이제 했고, 예, 그리고 이제 드림캐쳐스 이 사업을 통해서 꿈을 키워가고 있잖아요. 네. 예, 이 두 가지 본인에게는 어떤 거예요? 일단 디딤 씨앗은 네, 제가 살아가는데 네, 필요한 자원 자원. 그리고 네, 드림캐쳐스는 네, 제가 꿈을 펼칠 수 있는데 네. 필요한 그래요? 도움을 주는 그런 근데 프로그램. 지금 한 몇 개월 정도 지금 받고 있어요, 드림캐쳐스는? 1년 조금 넘게. 1년 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야,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예, 지금 뮤지컬이 꿈이잖아요. 예, 그래서 몇 소절 듣고 싶어요. 우리 김태환 군의 연기와 노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예? 네. 가능하나요? 네. 아주 그럼 이럴 때 박수를 한번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 일요일에 나타난 사람 파란 하늘 아래 서 있는 아름다운 사람 내 맘을 두드리네 언제까지나 파란 하늘 아래 서 있을래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오. 이게 목소리가요 달콤해요. 이 여성들이 들으면 쏙 빠질 것 같아요. 저 이미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이미 빠졌습니다. 아, 근데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이종진 선배님은 예, 여기 태양 씨 선배님이잖아요. 끄떡끄떡 하시면서 보고 있는데 이제 꿈이 막 새싹이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되게 이렇게 지원받는 것도 사실 제 주변의 친구들도 음악을 포기한 친구들도 많거든요. 네. 레슨비가 비싸서. 근데 이제 이런 좋은 지원을 받으면서도 그리고 열정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네. 정말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요? 야, 태양 씨 든든한 그 응원이야. 예.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응원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이종진 씨 하는 창업, 그 다음에 우리 꿈을 키워가는 우리 이태양 군, 예, 모두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여쭤봤는데 사실 지금 이종진 씨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지금 창업 회사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예. 지금 이 회사 이름이 뭐예요? 네. 저희 회사는 온 인슈어라는 회사고요. 네.
보험 서비스를 IT 기술로 해결을 하는 저희 사업 아이템이? 네네 네. 그렇고요. 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우리은행에서 저희가 아이템이 선정이 돼서 네. 또 이렇게 뭐 투자나 교육 같은 거를 받고 있고요. 네. 네. 지금은 그리고 저희가 또 청년 창업이다 보니 나이가 네. 좀 어리다 보니 또 정부에서 또 지원금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도 또 지원받고 있습니다. 야, 우리 그 디딤시아 통장 때문에 창업까지 하시고. 그러니까 디딤씨앗은 아주 처음 이제 문을 열어주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드림캐쳐스라든지 또 네. 우리은행 프로그램이든지 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네. 하면은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겠네요. 정말 오늘 두 분을 이렇게 보면서 디딤시아 통장이 왜 중요한지 또 왜 해야 되는지 앞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해야 되는지 알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 이태양 군이나 이종진 씨 같은 경우는 네, 이 꿈과 나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먼저 이태양 군에게 꿈이란 뭘까? 네. 꿈이란 네.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원동력.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나눔은? 나눔은 네. 제가 그 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네. 도와준 아주 저한테는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나눔을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 나눔을 누구한테 할 수 있다는 것 조차도 감사한 일 같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제가 배웁니다. 젊은 사람들이 대단해요. 네. 야, 옆에 있는 뭐 끄떡끄떡하고 있지만 우리 이종신 씨는 꿈이란 뭘까? 네, 먼저. 저는 제가 열심히 산 것도 사실 제가 꿈을 이루면 친구들이 또 저를 보고 꿈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나눔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나눔 같은 경우도 나눈다라기보다는 같이 공존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꿈과 나눔은 또 공존이다. 아,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회장님은 어떠세요? 네. 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나눔은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 인간의 본성이 저는 사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눔을 실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네. 본능을 발휘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사랑을 나눔으로써 더 행복해진다. 네. 이게 사랑의 선순환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나눔 문화의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살기 좋고 네. 행복한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우리 조혜진 매니저님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세요? 두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는 기업 대표로 나온 거잖아요. 네네. 저희 기업들도 이렇게 실제로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더 열심히 발로 뛰어야겠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소리를 먼저 많이 들어봐야겠다. 네. 기업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들이 필요한 것에 정확하게 지원을 해주는 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저희의 기업의 사회공헌 방향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오늘 두 분의 당사자분들 또 이렇게 회장님과 또 매니저 두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디딤시아 통장에 과연 이런 거였었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정말 많은 분들의 힘이 응원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네, 오늘 디딤시아 통장 기회 특집으로 공감 세상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디딤시아 통장을 지원하고 싶다. 이런 응원자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디로 연락하냐면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디딤시아 지원대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요. 02-790-0786으로 연락해 주시면 많은 우리 힘들어하는 우리 취약계층들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우리 디딤시아 통장 특집 기획으로 만든 뉴 공감세상 다음에 2회 때는 더 알찬 소식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롯데마트 경영지원본부장 김창용입니다. 먼저 복지TV의 디딤시아 통장 아동이 전달하는 자립 이야기 프로그램에 드림캐쳐스가 함께할 수 있어 뿌듯합니다. 드림캐쳐스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실현하는 꿈나무들을 상징합니다. 2016년 12월 음악적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기에 그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을 위해
드림캐쳐스는 탄생하였습니다. 롯데마트는 드림캐쳐스를 통해 음악 재능 꿈나무들에게 매주 전문 레슨과 합주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악기, 콩쿨, 공연, 장학금 등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꿈나무들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연습하고 함께 노력해 주었기에 꿈꾸던 음악대학에도 진학하고 전국 콩쿨에서 1위도 하는 등 기분 좋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앞으로도 자립에 필요한 씨앗을 심고 장기적 재능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사회의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자 합니다. 함께해 주신 사회복지협의회와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꿈을 포기하지 않고 용기 있게 자신만의 멋진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꿈나무들에게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드림캐쳐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아동청소년그룹협의회 회장 안정선입니다. 사람들은 자립을 누구로부터 독립해서 완전히 혼자 사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립은 누군가와 적절한 의존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동들은 부모나 다른 쪽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사회에서 자립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러한 디딤돌이 하나 있으니 디딤씨앗 통장은 우리 아동들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동들이 디딤씨앗에서 힘을 받고 우리 좋은 어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 사회에서 좋은 어른으로서 자립을 잘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서상목입니다. 디딤씨앗 통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아동들에게 목돈 마련에 기회를 주는 아주 소중한 그런 제도입니다. 2007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그동안 한 7만 명이 넘는 아동들에게 혜택이 갔고 또 금액수도 지금 3천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에 후원을 해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복지TV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많은 아동들이 벌써 이 통장의 혜택을 받고 사회에서 아주 성공적인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야말로 가장 생산적이고 또 보람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사회복지협의회는 이러한 사업이 좀 더 이제 확장이 되고 보다 맞춤형으로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혜택을 받는 아동들이 보다 사회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또 후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